헤어질 때는 정말 단호했지만 결국에는 연락 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내담자분들이 처음 상담 오실 때 상대방과 헤어지고 나서 올 차단을 당하셔서 멘붕 상태이신 분들도 계시고 더 이상 연락해도 상대방이 절대 연락받지 않을 거라고 나는 단 한 번도 연인과 헤어지고 다시 만나본 적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해서 상처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더 이상 노력할 자신이 없다고 이렇게 헤어질 때 단호한 상대방에게 상처받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본인의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제 외에 성공하시는 많은 내담자분들을 보면 상담받는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양한 모양의 색깔과 방법들로 다시 재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국에 다시 재회가 되시는 연인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연애에 대해 진짜 너네는 헤어질 줄 몰랐어. 무조건 너희들은 결혼할 줄 알았는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커플입니다. 이런 커플들의 경우 우선 주변 사람들이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의 칭찬을 정말 많이 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그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입으로 상대방의 입으로 긍정적인 에너지와 표현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시큰둥하게 말하는데 그런 좋은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주는 경우는 드물겠죠. 결국 그 칭찬과 좋은 말들의 원천은 상대방의 입과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상대방의 주변 가족들,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주고 예뻐해주고 무조건 결혼할 거야 라고 했다는 건 내 여자친구는 내 남자친구는 하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했고 칭찬을 많이 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나를 정말 아끼고 좋아했다는 말의 방증이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게 있으면 무조건 좋게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우와, 너네 서로 진짜 잘 어울린다. 웃을 때 눈이 똑같이 반달 눈이 되네. 서로 진짜 닮아가는 것 같아. 결혼은 꼭 지금 남자친구랑 해. 진짜 이런 친구 같은 사람 없어. 내가 신뢰하고 있고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서로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마음속으로는 정말 오랫동안 연애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서로의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닮았다는 말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눈, 코, 입 사실 닮은 구석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요.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표정이 닮아가서 서로가 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커플이었다면 헤어지고 나서 주변에서 헤어진 전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흘릴 것이고 헤어진 이유가 지금은 커서 당장에는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전 연인에 대한 감정들이 미화가 되는 시점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또 듣게 된다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헤어진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해도 딱히 좋은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날 우연히 전 연인과 행복했던 날의 사진을 보게 되고 그리워진 시점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흑폭풍이 폭풍처럼 오는 거죠. 처음에는 산들바람, 잔바람 수준일 수도 있지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다면 이건 정말 영향력이 커요. 말 그래도 찐 중에 찐이에요. 실제로 재회하신 내담자분들이 헤어지고 나서 부모님이 정말 그만한 사람 없다. 진짜 나는 그런 며느리 얻고 싶어 하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마음이 바뀌셔서 재회를 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제 주변에서 잘 어울린다, 결혼까지 한다는 말은 곧 전 연인도 나를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좋아했고 자랑스러워했다는 거고 주변 사람들도 응원하고 기뻐하는 만남이기 때문에 결혼까지도 순탄하게 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는 거고 헤어지고 나서도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후폭풍이 쉽게 또 크게 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 또는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고정 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정 매력이란 영구적인 매력, 그러니까 평생 변하지 않는 매력 포인트를 말해요. 나의 결핍,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을 상대방이 채워줬는데 그 결핍이 느껴질 때마다 상대방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이성을 볼 때도 이런 부분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모습을 먼저 보게 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래 못 가서 상대방에게 매력을 쉽사리 잃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조립, 형광등을 교체하는 거, 이런 걸 하나도 못했는데 상대방이 이런 걸 너무 잘했다면 헤어지고 나서도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나는 인터넷으로 살 때 호구처럼 구매를 하는데 상대방이 정말 내가 필요한 제품을 최저가로 딱딱 구매해 줄 때 진짜 이것처럼 멋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멋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도움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이 사람과 관계의 지속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속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은 결국에는 상대와 무의식적으로도 본인도 모르게 미래를 그리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웹서핑 등 자신이 없거나 잘 못하는 부분을 상대방이 도와주고 잘했다면 헤어지고 나서도 이런 부분들은 고정 매력으로 자리 잡아서 계속 상대방이 생각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정 매력으로서 실제 많은 내담자분들이 재회를 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경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연인이 정말 맛있는 맛집을 알아뒀는데 나는 오늘 약속을 마치고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는 경우가 있죠. 맛집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줄도 서야 하고 시간이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런데 연인은 칭찬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본인이 나를 위해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을 찾았다는 칭찬을 꼭 지금 이 타이밍에 온전히 들어야 만족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럴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지금 시간이 빠듯해서 오늘은 그 음식점에 못 갈 것 같아. 또는 나 오늘 일 있는 거 몰랐어? 괜히 여기 온 것 같아. 그런데 이럴 때 상대방은 칭찬이 사랑의 언어라서 상황은 이해하지만 또 동시에 보상 심리로 칭찬을 기대하게 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버려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아쉽지만 내가 이후에 일이 있어서 올해는 못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맛있는 곳을 찾아서 데려와줬네 라고 말해준다면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을 상대방에게 각인시켜준과 동시에 상대방이 잊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연인 간의 싸움도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부분도, 재회를 위한 새로운 마음의 움직임도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